지금 2차 전지가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이 좀 가긴 합니다만은 네. 어제 판가 연동 문제가 좀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에코프로 BM이 이제 26만 원 저항을 조금 받는 쪽인데 네. 올해 지금 판가 연동 문제에 관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점상은 좀 뜨거워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지금 개인 주주들이 가장 최근에 많이 산 주식이 배터리 셀이에요. 그렇죠. 네. 삼성 SDI하고 LG 엔솔인데 특히 큰 손들이 좀 많이 샀고요. 국민 주식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더 낮고 네. 양극재 쪽에서 최근에 퍼포먼스는 그래도 사실은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BM이지만 지금까지는 포스코 퓨처엠이 좀 났었어요. 네. 그래서 기관 그 연기금 쪽에서 계속 물량을 담아가는 그 밉상짓 이런 게 좀 사실은 뭐 유튜브니까 좀 꼴보기 싫었죠. 네. 연기금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가장 많이 담았었거든요 이번 달에. 근데 저는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판가 연동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소재 업체에게 좀 유리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좀 유리한 척이었고 지금 뭐 우리 리튬 가격이 보니까 RMB가 위안이니까 뭐 킬로그램당 86.5 12월 달에 됐고 지금 88 정도입니다. 그렇죠. 조금 올랐는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쌀 때 사서 만약에 리튬 가격이 오르라서 하면 이걸 판가 연동시켜 주겠다. 네. 소재 업체에 굉장히 득이 되죠. 아, 그렇죠. 네, 네. 득이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셀 업체들이 사입을 하고 있다. 아. 요 내용입니다. 어제 그렇죠. 이제 뉴스가 네. 전해졌는데 사실은 이 뉴스가 작년부터 있긴 있었어요. 아, 원체 계속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판가 연동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걸 제품 가격에 반영한다. 그래서 이익 축소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네. 워낙 원자재 니켈, 구리, 뭐 알루미늄, 만차승과 만간까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작년부터 이제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 이런 내용으로 간 거고 소재 업체들도 네. 요즘에 이제 셀 업체가 작년부터 계속 재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렇죠. 2021년부터 사실 해왔는데 어제 뉴스 발로 이게 전해졌어요. 네. 저로 이제 피디님이랑 그 상담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어제 했는데 배터리 업계는 판가 연동적으로 지난해 이제 4분기 수익성이 하락했다. 네. 셀 업체가 어찌됐든 지금 고객이에요. 그렇죠. 네. 양극재 업체들이 슈퍼 을이긴 한데 분명히 이제 고객님은 셀이 맞고 네. 셀의 고객님은 완성차가 맞고 네. 이런 구조로 가는데 지금 전기차 수요도 좀 둔화가 되고 뭐 시장이 좀 잠깐 쪼그라했죠. 그렇죠. 네. 가격 하락 압박이 있어서 매출도 우려스럽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핵심 원료들 사활을 걸고 확보하겠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국가 배터리 관련해서 5대 국가가 있습니다. 5대 국가가 뭐냐면 아르헨티나, 네. 중국, 칠레, 호주, 네. 브라질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네. 되고 뭐 아르헨티나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여모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뭐 나쁜 놈들이니까 패스하고요. 칠레 있고요. 중국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리고 호주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뭐 공급 과잉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리튬, 니켈은 최근에 좀 올랐어요. 네. 한 달 사이에 좀 폭등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뉴스가 전해진 거 보면 이 공급 과잉이 엘보말에서 리튬 생산 최대 가공업체가 엘보말입니다. 근데 엘보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제적 기반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먹거리는데 할 그렇죠. 사람이 없다. 지금 단기적으로.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일시적인 숨고르기라고 보고요. 네. 중장기 성장세는 지속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달아봐야 될 게 중장기적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네. 셀 업체가 공급 과잉인 원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네. 수직 계열화 쪽으로 셀이 해가고 판가 연동을 하지 않으면 네. 과연 이 양극재 업체 어찌됐건 이제 하부 업체죠.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쉽지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을 것이냐, LG 엔솔이나 삼성 SD에서 이런 요구를 해왔을 때 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이제 가불이 점점 바뀐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슈퍼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SDI하고 LG 엔솔을 무작정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이거는 네. 우리 감정이고 냉혹하게 비즈니스를 생각했을 때 지금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SDI 앞에 삼성이 붙어 있고 LG 엔솔 앞에 LG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규모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배터리 3사 셀 업체 네. 대략적으로 PD님이 잘 예쁘게 포장해 주시고 너무 많아가지고 네. LG 엔솔 호주 WEC CF 리튬 전광 8만 톤 아, 그렇죠. 네. 2022년에 라이온타운 리튬 전광 70만 톤 네.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마인즈 니켈 7만 톤 네. 코발트 7천 톤 북미 시그마 리튬 전광 69만 톤 네. 미국 컴퍼스 미네랄로 탄산리튬 40% 네. 칠레 SQM 수산화 탄산리튬 5만 5천 톤 호주 시르가 천연 흑연 네. 2천 톤 그 다음에 독일
벌칸 에너지 수산화 리튬 45,000톤, 중국 그레이파워 니켈 2만 톤입니다. 네. LG 엔솔만 지금 이 정도예요. 아, 지금 저 정도 캡하면은 거의 뭐 지금 5년, 6년치 이상의 캐파를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기들이 사입해가지고 에코프로에 갖다 주면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싸게 사왔으니까 네. 이걸로만 만들어줘 하는 순간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에코프로는 이제 매몰차게 겟아웃 이렇게 할 수 네. 있느냐 이제 이게 사실은 핵심이고요. 아, 이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들이 싸게 왔는데 네. 자꾸 이제 LG 주주분들이 왜 LG 엔솔을 LG왕 나쁘게 말하냐 저한테 계속 그러시던데 나쁘게 말한 건 아니고 LG 엔솔은 이거를 LG화학에 갖다 줄 공산이 큽니다. 확률이 크죠. 네, 네. 왜냐하면 자기 LG화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거점 이어가 보면요. 레이븐소프 지분 30% 보유했고요. 니켈. 네. 호주 QPM 니켈 약 3만 톤. 흑연시라 너무 많고요. SK온 스위스 글렌코어 코발트 3만 톤. 현대차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중요한 거냐? 이 자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수직 계열을 해 가는데 문제는 이 소재 기업의 타격입니다. 이 뉴스가 지금 뭐 도드라지게 나온 것은 어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2021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냉혹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에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포스코 퓨처엠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셀에 이제 PD님도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사인을 냈기 때문에 그 LG 엔서라고 SDI 수직 계열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직 계열을 해가는데 포스코 그룹주하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 수직 계열화를 해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원자재부터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단들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 LG 엔솔 4대 소재 밸류 체인이에요. 네. SDI 것도 이따 나갈 건데 지금 문제는 이 내용이 2021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네. 지금 리튬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양극재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커요? 리튬이잖아요. 리튬이죠. 네. 근데 이 리튬이 싼데 이걸 사서 판가 연동을 지금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그룹주에서 이거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면 이번에 SDI 44조 계약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뒤에 갈수록 리튬 가격이 오르면 더 득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요렇게 네.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셀 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입을 해가지고 네. 자기들 양극재 업체한테 주든지 아니면 이 양극재 업체 계약돼 있는 업체들한테 줬을 때 어떨 것이냐. 그래서 에코프로 관계자가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배터리 셀 업체가 사입하는 부분은 좀 불편하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직 계열화로 갔을 때 장기적인 전망. 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은 LG화학이 양극재 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사입을 해와서 LG화학에다가 밀어줘서 판가 연동을 지네 자회사 쪽으로 시켜서 네. 마진율을 남겨 먹을 수도 있고 아까 들었던 듯이 자 이거 우리가 사입해 왔어 네. 좀 해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슈퍼 을인데 지금 네.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쪽이 매몰차게 네. 겟아웃 못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지금 넌센스거든요. 지금 가격이 리튬 가격이 비싸면 사실은 문제될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쌀 때 지금 계속적으로 수직 계열을 몇 년 동안 해와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려감이 나온 거고 그러면 네. 사실은 셀 업체 쪽에는 저도 대표님하고 비슷하게 나쁠 게 없어요. 네. 나쁠 게 없죠. 네, 나쁠 게 없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SDI 보게 되면 SDI 이따 그 밸류체인 모습도 띄워드릴 텐데 SDI도 지금 울산에 양극재 공장 짓는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수직 계열을 계속 해가고 있고 LG 엔솔을 보시게 되면 그 수직 계열의 상황을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에 먼저 제가 주제를 좀 건너뛰면 양극재 수주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SDI 지금 우리 5번째 주제긴 한데 네. 지금 건너뛰면 그때 44조를 SDI랑 했을 때 요런 내용이었어요. 네. LG 엔솔이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이 그 유튜브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에코프롬의 양극재는 3원계하고 4원계가 있다. NCM, NCA, NCMX가 있다. 네. 지금 이제 시나리오 기본적 분석이에요. 이분의 이야기가. NCMA를 사용한 것은 LG 엔솔봇이다. 네. 그래서 고로 추가 수주가 터질 것이다. 네. 요거예요. 추가 수주 지금 나온 건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다른 시나리오도 있죠. 이분의 시나리오를 리스펙하고요. 네. 단지 양극재 생산량을 지금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지금 17만 톤입니다. 그래서 SDI가 44조 했을 때 84만 톤, 네. 5년 계약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캐파가 물량이 증설된 건 아니죠. 그냥 기존에 있는 소환 물량만큼 84만 톤을 한 건데 네. 지금 그러면 LG화학의 양극재 수준이 어떻게 되냐? 네. 현재 9만 톤이고요.
2022년부터 증설을 시작한 청주 양극재 사공장이 올해 지금 라인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두 네. 개 정도 가동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구미의 화유 코발트하고 지금 만든 BM 착공한 그 6만 톤 규모 공장이 올해부터 네. 가동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24년도 가동이 이제 네, 목표죠. 올해부터요.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 NCMA예요. 아, 에코프로 BM만 NCMA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LG화학이 짓는 구미 공장이 NCMA 전용 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LG화학의 지금 양극재 생산량을 보게 되면 도합 17만 톤 정도가 추정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LG 엔솔의 대표예요. 네. 그러면 뭐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지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잡아놓은 건 뭐 몇백조, 몇천조 되지만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안전 코인을 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LG 엔솔이 LCMA를 구미 화유 코발트 공장에 줄까요? LG화학에? 네. 에코프로 BM에 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아,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네. 없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단기로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장의 침투율이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감정 배제, 객관화 늘 말씀드리지만 10%에서 30%대는 폭발적 성장을 합니다. 네. 저 김민준이랑 김덕규 대표님 계속 나와서 2차 전지 규모의 성장을 해가고 있다. 매출액 성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단기로는 뭐 향후 3, 4년, 5년. 그리고 저는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LFP도 다 죽는다고 봐요. 근데 지금 시장의 니즈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니즈는 그렇죠. 지금은 단기로는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3, 4년은 네.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차의 니즈가 있고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전기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런 거는 장기적 전망이고 그러면 SDI하고 LG 엔솔이 이 수직 계화를 해가는 것이 정말 감정 대입해서 나쁠 것이냐? 네. SDI랑 LG 엔솔에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지금. 그리고 LG화학이 그럴 것 같으면 양극재 공장을 왜 만듭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비판을 좀 해보자면 이게 안 될 건데 LG화학은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 거예요. 그럼 요구해야죠. 대기업이 마진율이 안 되고 돈이 안 될 것 같은 양극재 캐파 증설을 했다? 주주로서 욕할 수 있죠. 굉장히 큰일 납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LG랑 삼성에 있는 SDI에 있는 이런 향후 어떤 성장성이나 캐파 증설에 가담했던 네. 연구원들 반성해야죠. 결국 LG화학은 LG 엔솔의 물량도 폭발적으로 올 것이고 단기간에 양극재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데 네. 이 수직 계열화 판가 연동 부분이 소재 업체에 조금 득이 될 것이냐 이렇게 쌌을 때 원자재 그렇죠. 가격이 네네. 배터리 셀 업체에 득이 될 것이냐는 분명히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SDI 양극재 공장은 25년에 지금 완공 예정이고요. 그렇죠. 네. LG화학은 올해 지금 완공이에요, 여러분들. 구미 공장은 네. 참고해 보시면 되고 다 뉴스플로우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뭐 정리를 다 했고요. 네. 우리가 세 번째 주제인데 소재 기업 타격은 단기간에는 없다. 네. 근데 장기 전망에 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어찌됐든 뭐 단기 소나기가 제거되면 폭발적 수요는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침투율이나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면 뭐 수요가 많은데 지금 AI 반도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네. 올라가는 쪽에 단기로는 영향이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좀 봐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고루고루 가셨으면 좋겠어요. 셀도 좀 끼워두시고 네. 소재도 좀 끼워두시고 소재에만 다 몰빵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룹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 이거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네.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거 제 편 좀 들어주시죠. 이건 아니에요. 저희가 항상 저희가 자격증 시험 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꼭 이거 나오거든요. 그 계란 절대 한 방울 담죠. 이 문장이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배터리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다 보면은 다 소재나 양극재만 투자하시고 뭐 부품 그렇죠. 장비를 다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지 이게 않을까. 자산운용사 시험 칠 때 이게 시험지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분산 효과에 대해서 나와요. 나오죠. 이거는 8종목을 분산했지만 분산 효과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리스크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실 거면 2차 전지가 성장성이 좋으니까 셀도 좀 하고 네. 소재 한 개 하고 장비 한 개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그렇죠. 네. 포스코 그룹주 4개, 에코프로 그룹주 4개. 이거는 사실은 동의를 해주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리스펙을 하지만 네. 동의를 좀 해주기가 어렵고 그럼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저는 그 양극재 업체의 이제 피해 문제이긴 한데 장기적인 전망으로 이 판가 연동이 만약에 이제 셀 업체에 좀 우위로 돌아간다면 네. 셀 업체가 가지는 만큼 네. 장기적 이익단은 셀 업체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관찰을 해야 되겠죠.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LG 엔솔 당장 올해 공장 지어졌으니까 LG화학 NCMA 공장 가동 물량 네. 누가 가져가는지 지금
분명히 이야기 나올 거고요. 아, 반드시 나옵니다. 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러 주 나와가지고 계속 강조를 들었더니 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우리 이경영 사진 걸고 계신 분 상담해드리고 LLF도 해드리고 네. 우리 정말 점상 시청자 여러분들 어딜 가나 그 못난 놈들이 있습니다. 프레시 바비시는 있지만 네. 서로 좀 댓글 문화를 존중하고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로 가면 저희들도 더 힘이 나죠. 네. 저희는 특정 기업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3원계 기술력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위에 설 거예요. 네. 아니 그 다 어디다 땅에 파서 묻을 거예요. LFP를. 다 기껏 개발해 놓은 거 그거 뭐 어디 뭐 버리겠습니까? 단기간에는 그렇게 득이 되겠지만 지금 셀 업체가 이 판가 연동을 하지 않고 네. 수직 계열화를 분명히 가져가는 부분. 네. 아까 우리 누가 질풍 가뒀는데 올렸던데 양극재 공장, 합장 공장, 네. 리튬 원료는 셀 업체가 한다. 그렇죠. 이건 맞아요. 근데 이제 셀 업체가 수직 계열화를 해가면 그 셀 업체의 수직 계열화에 대한 프리미엄도 받아야 될 거고. 네. 지금 LG화학도 뭐 LG엔솔도 양극재 공장 갖고 있고 SDI도 네. 양극재 공장 진출해 보고 가고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변화를 보자는 것뿐이지. 네. 이런 내용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 시나리오에 따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에코프로비암, LG엔솔 네. 수주할 수 있을 것이냐 등등.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좀 보여져요. 앞으로 우리가 좀 돌아갔을 때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LG엔솔하고 지금 SDI 수직 계열화 모습도 나갔는데 네. 그 장기적인 전망에 관해서는 그럼 대표님도 셀이 좀 우위일 것이다. 네. 아니면 소재 업체가 조금 더 우위일 것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을 좀 한번 줘보시죠. 저는 소재보다는 결국에는 셀 업체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국에 지금 대선 영향이 있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뭐 2차 전지 다 끝장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뭐 IRA 없애겠다. 없앨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IRA 법안에서 지금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수 중 하나가 2차 전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사실상 버티고 있는 시장이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반도체는 반도체 규제법으로 지금 묶어놨죠. IRA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중국 법인의 지분이 25% 있는 경우 혹은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광물을 수급해오는 경우에는 보조금 제한하겠다. 이 내용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제재거리가 있는데 이거를 전면 폐지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이 무조건 대박 나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이전 상장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좋은 날에 잔칫날에 왜 이렇게 뭐 곡소리 나는 얘기를 하느냐, 뭐 초상집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곡소리 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정확하게 사실을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이분이 겁니다. 오셔가지고 네.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중국 2차 전지 전체 그렇고요. 섹터에 대한 것을 그럼요. 다루는 쪽이지 지금 네. SDI랑 LG엔솔을 다루고 있고 여기 SDI랑 LG엔솔 주주분들도 계세요. 네. 이 부분을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전체적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네.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장기적인 전망이 어떨 것이냐. 네. 단기적인 전망에 가서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에 가는 것도 서두에 초입부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세 반등이 그렇죠. 10%대 넘어가고 28만 원 안착하면 더 갈 수도 있다. 네. 지금 감정의 객관화를 좀 시키시고요. 오늘 그리고 앞서서 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방송 요약본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이 또 여기에 대해서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이죠. 왜냐하면 오늘 핵심이기 SDI랑 때문에. LG엔솔에 관해서는 그 수직 계열화가 또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양극재 업체들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 네. 셀 업체에 대한 대응 향후 대책을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코스피 이전 상장 되고 나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지금 6개월 1년 뒤에도 다룰 겁니까?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차게 네. 에코프로 그룹주가 정말 슈퍼 오리니까 네. 우리 사입하지 말고 우리 판가 연동 시켜줘. 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SDI나 LG엔솔에 나서서 앞에 가서 우리 사입하지 말고 우리 리튬 이렇게 좀 쌀 때 사서 네. 나중에 판가 연동해서 조금 마진율 좀 많이 남겨 먹을게. 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슈퍼 을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 저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의 고위직들이 고민할 내용이에요. 네. 그게 이제 비즈니스고 저는 그게 딜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게 사업이고 얼마나 우리 회사의 이득이 되는 쪽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네. 우리 전문가 입장이나 애널리스트 입장이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비즈니스의 내용까지는 사실은 예단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대기업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사실 양보하기가 힘들죠. 좀 드렸잖아요. 저희 시간만큼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갈라치기, 네. 편가르기 정말 이렇게 가시게 되면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2차 전지 전체 섹터가 대한민국의 K 배터리의 위상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 2차 전지 안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이 지금 내용을 담아놨어요. 사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 오히려 이상한 소리 아니냐. 도대체 뭐가 나쁜 거냐.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렇게도 물었고 그리고 에코프로 주주분들 달래시면서 방송하다 힘들다 이런 것도 써놨는데 이런 내용도 사실 불필요해요. 이 뭐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쪽이지만 상대를 좀 자극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불필요한 것 같고요. 전반적인 2차 전지 셀부터 소재, 장비, 기타 소재까지 다 올라가면 너무 좋은 일이죠. 네. 다 잘 되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내 종목이 좀 잘 가게 되면 더 좋을 일이긴 하지만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SDI나 LG엔솔 주주분들은 또 사실 화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또 화나요. SDI나 LG. 이게 도대체 그 주가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늘 의견은 틀릴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또 예측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동의하신 분들이 뭔가 투자를 해가시는데 도움을 받는 시간이 점상이고 그렇죠. 또 네. 다른 주제, 많은 주제를 폭넓게 다뤄주는 게 결국은 저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시세 좀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오늘 이제 아까 뜨거운 감자 에코프로 BMO 지금 26만 원 변곡에 지금 걸려 있는 모습이고요. 시세 그 우리 방송 서두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줄을 제가 하나 그어놨는데 줄이 확인되실 텐데 26만 원 변곡에 오늘 안착을 하고 28만 원 위로 완벽하게 장대 양봉을 좀 뽑아주면 네. 시세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등 등락 과정은 계속적으로 오늘 연출될 겁니다. 거래량이 이제 260만 정도 동반된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던 포스코 퓨처의 모습인데요. 25만 원부터 32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사실은 연기금 쪽에서 조금 내내 월간으로 조금 1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기관 물량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동력이 약한 모습. 아, 조금 약하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기 주주총회나 코스피 이전 상장의 이야기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해당성이 있는 내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보여지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43만 5천 원 2%대 올라가고 있고요. SDI가 38만 5천 원, LG엔솔이 40만 4천 원에 머무르고 있고 뜨거운 의견 교환은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를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거 조금 안에 내부에서도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우선 LNF 네. 사신 분 18만 원에 아니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건 뭘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아, 18만 원대 좋습니다. 사신 네. 거 보니까 뭐 1월 달 아니면 뭐 작년 12월에 사신 것 같은데 60일 변곡에서 사신 것 같거든요. 좀 네. 밀렸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 좀 올라갔고 네.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전 상장하고 밀렸는데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 보니까 나는 셀, 소재, 장비 다 갖고 있다. 네. 또 어떤 분은 2차 전지 단타 치지 마라. 묻어두면 이긴다. 정말 동의합니다. 아, 저도 공감합니다. 네. 저희 또한 셀, 소재, 장비를 다 갖고 있고요. 장기 투자를 해가면 필승 전략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퍼포먼스는 조금 다르겠지만. 네.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 BM 우리 최재환님이신가요? 28만 원에 샀는데 잘 산 건지 모르겠다. 잘 사셨죠. 잘 사셨죠. 뭐가 문제예요. 단지 이제 에코프로의 시간이 언제 올 것이냐.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주주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지 네. 않고 있습니까? 컴콜 때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에코프로 BM의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뭐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단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22만 원대가 지금 하방 경직성이 강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28만 원에 사셨으니까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면 조금 더 조정 구간에서는 담아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장기 투자를 할지 말지 네. 그건 이제 시청자분들이 결정하셔야죠. 제가 장기 투자해라 이거는 제 몫은 아닌 것 같고. 단기 접근이 나쁜 것이냐 또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본인의 네. 이제 스타일에 맞게 매매가 마냥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장기 네. 투자가 마냥 그 답도 아닙니다. 이거는 좀 네. 유연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가 사도 되느냐? 저는 비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네. 코스모학은 기술적으로도 좀 무너진 쪽이고 황화물계 쪽은 글쎄요. 저는 뭐 양극재 땀보다 네. 또 셀 땀보다 뭐 장비업체 이런 것보다 가격적 메리트나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달린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제 의견이 늘 맞다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네, 투자분께서 확신에 참고를 하시면 들면 됩니다. 될것 네. 같고요.